1545년 조선 중종 40년 서울 건천동, 지금의 인사동 근처. 이곳에서 한 아이가 태어난다. 이름은 이순신, 본관은 덕수. 어린 시절부터 그는 남달랐다. 활쏘기와 무술에 뛰어났고 무엇보다도 책임감이 강한 소년이었다. 어려운 집안 사정 속에서도 꿋꿋이 배우고 익히며 조선을 위한 큰 뜻을 품고 자라났다. 이순신은 장군이 되기를 꿈꾸며 묵과시험에 도전했다. 하지만 첫 도전은 쓰디쓴 실패였다. 말을 타다 떨어져 낙방했기 때문이다. 이 실패는 오히려 그를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그는 다시 도전했고 32세라는 늦은 나이에 드디어 묵과에 급제하게 된다. 그러나 화려한 승진은 없었다. 그는 변방의 작은 관직부터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다. 이순신은 남다른 관리였다. 백성들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었고 군량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자를 처벌했다. 병사들을 단련시키고 무기와 배를 정비하며 조용히 그러나 철저하게 전쟁을 준비했다.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그는 다가올 위기를 예견하고 있었다. 1592년 왜군이 부산포를 시작으로 조선을 침공했다. 임진왜란의 시작이다. 조선의 수군은 준비가 부족했고 육군은 연전연패했다. 나라 전체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전라자 수사로 부임한 이순신은 달랐다. 임명된 지 단 15일 만에 옥포해전에서 첫 승리를 거두며 왜군의 보급선을 끊기 시작했다. 옥포, 사천, 당포, 한산도, 이순신이 지휘한 전투는 모두 승리로 끝났다. 그는 해류, 조류, 지형, 심지어 바람까지 읽어냈다. 적이 어디서 어떻게 움직일지 마치 보고 있는 듯 예측했다. 특히 한산도 대첩에서는 하객진 전법을 사용해 수적으로 우세한 왜군을 압도한다. 이 전투는 세계 해전사에서도 손꼽히는 명승부였다. 이순신은 실전에 강한 장수였지만 준비에도 철저했다. 그가 직접 고안하고 완성한 거북선은 세계 최초의 철갑선이었다. 거북선은 왜군에게 큰 공포의 상징이 되었고 조선 수군의 위력을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런 이순신에게도 시련은 찾아왔다. 정치적 모함으로 인해 그는 체포되어 옥에 갇히고 모든 관직을 박탈당한 채 백의종군, 즉 옷 한 벌만 입고 일개병사로 전장에 서야 했다. 그러나 그는 원망하지 않았다. 나라를 위한 일이 있다면 어떤 자리라도 감수하겠다는 의지였다. 1597년 조선 수군은 칠천량 해전에서 괴멸된다. 모든 이가 조선 수군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이순신은 포기하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배는 단 13척. 하지만 그는 외쳤다. 아직 전선이 있다. 내가 죽지 않았으니 싸울 수 있다. 그리고 일어난 것이 명량해전이다. 울돌목의 좁은 물살을 이용해 왜군 133척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세계 전사에 남을 13척의 기적. 이순신은 그 중심에 있었다. 1598년 임진왜란의 마지막 전투, 노량해전. 이순신은 다시 전투를 지휘했다. 전투 중 적의 조총에 가슴을 맞고 그는 말없이 쓰러진다. 그의 마지막 말은 싸움이 한창이니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지휘를 이어가라는 명령이었다. 그렇게 그는 나라가 승리하는 그 순간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이순신은 죽어서도 살아있는 장군이다. 그가 남긴 기록, 난중일기에는 나라를 걱정하고 백성을 생각하고 자신의 감정을 절제한 한 인간, 이순신의 진심이 담겨 있다. 그는 권력도 부귀도
명예도 탐하지 않았다. 다만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목숨을 걸고 나섰을 뿐이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평화는 그의 피와 땀, 희생 위에 있다. 이순신. 그 이름은 단지 장군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기계와 정신, 그리고 희망의 상징이다.